평소 같으면 찻 주전자를 올릴 시간인데 오늘 정가는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을 뜬 순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몸이 약간 굳은 채로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놓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공기가 차가운 듯, 하지만 머무는 찬 기운이 속을 씻어주는 듯했다. 살짝 아픈 허리와 어깨를 문지르며 오늘도 그렇게 또 반복될 일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찻주전을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방안을 메우고 정가는 커다란 찻잔에 차를 따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커다란 빈 공간이 방 안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저 자리에 늘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자리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깨닫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할까? 정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마 다시 책을 읽거나 평소처럼 번역 일을 할 것이다.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그녀의 귀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움켜잡았다. 정가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서 한 남자가 로프를 타고 건물 외벽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일하는 도중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듯 정갈하고 능숙한 손길로 작업을 이어갔다. 정가는 순간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음을 깨달았다. 정가는 커튼을 붙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순간 시선이 멈춘 채 숨이 고여 있었다. 정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창가에 걸린 자신의 그림자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다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저 지나친 생각일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 남자는 이름도 모르는 공사 작업자였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그 건물 외벽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창밖으로 보일 때마다 정가는 무의식 중에 그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그 시선도 점차 그 남자가 창밖에 있을 때마다 자연스러워졌다. 어쩌면 그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가 또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정가는 창문을 잠깐 열었다. 그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잠깐 흔들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시 커튼을 내리고 창문을 닫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정가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을 하나 꺼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 시절 남편의 옆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다. 오래된 사진틀을 만지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남편의 빈 자리가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를 정가는 몰랐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다시 이젠 다른 사람과도 조금씩 눈을 맞추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점점 그 일상 속의 작은 틈새에서 불거져 나오는 변화들에 대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하고 대단한 사건은 아니다. 그저 그의 눈빛을 잠시 마주한 것만으로도 정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이었음을 정가는 모르고 있었다. 커튼을 다시 열지 않고 창밖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자신이 느꼈던 그 작은 떨림이 어떤 것인지, 그날 이후 같은 시간에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다가오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다짐을 한다. 내일은 조금 더 열어보자. 이것이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낸 첫 번째 진심이었다. 정아는 커튼 끝을 쥔 손에 아직도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정가는 아침을 맞이하며 여전히 그날의 일에 잠겨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눈을 마주친 그의 모습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그때마다 어지러워졌다. 그런 감정이 오래간만이라 낯설고 어색했다. 고작 몇 초의 시선이었음에도 그것이 그녀에게 주었던 감정의 파장이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저 창밖의 작업자를 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까? 그 사람도 날 봤을까? 정가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요히 커피를 내리면서도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매일 같은 시간, 그가 건물 외벽을 수리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그저 작은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도 예전처럼 전가는 차분히 번역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그러나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고 눈앞에 그 남자가 겹쳐지면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남자의 모습이 또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도 커졌다. 그저 지나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차가운 바람이 창을 흔드는 소리도 다가오는 듯 했다. 정가의 시선은 서서히 그가 일하고 있는 건물 외벽으로 향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남자는 또 다시 로프를 타고 한 손으로 벽을 붙잡으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짝 봤다. 이번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점점 더 강하게 다가왔다. 순간 그의 손끝이 벽에 닿으며 내려오는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가 안전하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왜 이렇게 크지? 정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책상에 앉은 채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페이지들 속에서 문장들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흐릿하게 보였다. 점점 더 불편한 마음이 고조되며 무심코 창밖을 다시 봤다. 이번엔 그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마치 그녀가 있는 곳을 느꼈다는 듯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리고 그가 손을 들어 간단하게 인사를 했다. 정가는 창틀에 얹은 손을 급히 거두었다. 손끝이 유리창에 살짝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건넨 손짓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작은 인사가 그녀에게는 상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잠시 후 정가는 다시 앉아서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 손짓이 자꾸만 떠오르며 집중이 흐트러졌다. 마음 한켠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쌓였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 작은 행동이 마음에 깊게 남았다. 그런 감정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동시에 새로운 느낌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와의 소통과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 후 정가는 매일 그 시간에 그 남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물론 그 남자도 그녀가 지켜보는 것을 알까 싶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시간이 반복되었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유난히 그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날 정가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작은 변화를 느꼈다. 그가 다시 내려갔을 때 어쩌면 그가 오늘이 마지막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끝나겠지. 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나갔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녀는 창밖으로 다가갔다. 왜 이렇게 걱정되는 걸까? 정가는 혼자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없었다. 정가는 잠시 멈칫하며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가 다시 돌아올까? 아니면 오늘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날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조용히 앉아 기다리던 시간 동안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갈망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정가는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가는 전화를 받았다. 정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고요해졌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생각에 전화 속의 목소리가 점점 또 다른 세계로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가는 조용히 전화를 끊으며 정가는 창틀에 손을 올려둔 채 한참 멈춰 있었다. 정가는 아침이 오면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날처럼 조용하게 차를 내리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끔씩 몸이 덜 힘이 들어도 그저 그런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유독 그 아침이 조금 달라 보였다. 평소처럼 차를 우려내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순간 갑자기 왼쪽 어깨에 작은 통증이 느껴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가는 손으로 가볍게 어깨를 눌러보았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작은 고통이 오늘은 유독 두드러지게 느껴졌다. 다시 차가운 물로 눈을 씻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그저 한숨만 나왔다. 그냥 나이 탓인가? 정가는 스스로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서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넘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만큼 그 고통이 계속 머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점차 이런 몸의 변화가 불편한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늘 그래왔듯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커져가는 체력의 한계와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정가는 갑자기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경고들을 떠올렸다. 밤마다 허리 통증을 느끼고 일어날 때마다 발목이 아프고 사소한 것들이 더 이상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도 젊다고 자신에게 말하며 외면했던 건강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가는 형태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 불안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새 그 불안감은 그녀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정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처럼 그 남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녀는 이 불안함을 잠시라도 떨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다시 보일 때까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 그 사람 일하는 모습 하나로 나의 일상도 조금씩 변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지금은 그리워지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정가는 잠깐의 고요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창문을 열고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런데 그 순간 창밖에서 예전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작업이 끝난 후 철수하는 남자들의 소리였다. 그가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한 순간 정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정가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그 남자에게 느꼈던 감정은 단순히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치유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큰 공허함을 느꼈던 걸까? 정가는 마음속으로 큰 물음표를 남기며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무심코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다시 한번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자리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다. 정가는 잠시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순간적으로 손끝에 가득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동안 존재가 그녀의 일상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오늘에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때 정가는 문득 지난 몇 날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 좋았고 그 외부와의 연결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그 남자와의 눈맞춤, 그 짧은 손짓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어느새 흔들어 놓았고 그 불편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스며들며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의 익숙함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남자가 사라짐으로써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때 부엌에서 울리는 전화 벨소리가 그녀를 끌어당겼다. 정가는 잠시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정하게 떨렸다. 정가 씨, 잠시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나와서 함께 갈까요? 정가의 오랜 친구인 민경이었다. 민경은 몇 년째 그녀와 연을 끊고 지내온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은 종종 정가를 초대했다. 정가는 잠시 고민했다. 모임이라는 말에 마음이 끌렸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벗어날 자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좀 힘든 날이라 정가는 목소리를 내내 낮추어 말했다.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민경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이해하는 듯했다. 정가는 전화기를 놓고 나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조금 아쉽게도 그동안의 그녀의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만 같았다. 정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렇게 멀리 있을 수 없었고 그저 그 사람의 존재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가는 창문 위에 시선을 걸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정가는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에 젖은 거리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창틀에 맺힌 물방울들이 한동안 하염없이 떨어졌다. 정가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머릿속을 비워주는 듯 했다. 그녀는 잠시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몸에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었고 그동안 묵혀왔던 몸의 신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했다. 무심코 날씨가 흐려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떠올랐다. 저녁마다 몸이 쑤시고 피곤해지는 것은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그건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뭔가가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내 몸과 마음에 남긴 흔적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더디고 힘겨운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면 마주하는 현실이란 게 이런 것일까?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일이 이제는 더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몸의 불편함을 조금씩 느끼면서도 정가는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무시해왔다. 아직은 괜찮다. 그냥 나이 드는 것일 뿐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두려운 마음이 살짝 올라왔다. 정가는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그림자를 가만히 따라갔다. 비가 내리던 창밖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걷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한 남자는 우산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비를 맞고 있었다. 정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누군가에게 따뜻한 우산을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생각은 곧바로 거칠게 흔들렸다. 그저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정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번역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어쩐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갑자기 문득 창 밖을 바라보게 됐다.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차갑게 바뀌고 나서야 정가는 자신이 또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비가 올 때마다 창밖에서 그 남자를 본 것처럼 매일 그가 일을 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 남자가 다시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커튼을 살짝 열었다. 그 순간 건물 외벽을 스치는 로프가 먼저 보였고 이어 낯익은 작업자의 모습이 눈길을 붙잡았다. 그가 그곳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가의 마음에 불쑥 들어왔다. 이제는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정가는 여전히 약간 움찔했다. 그와의 눈 맞춤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남았다. 그 남자의 모습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객에는 그만큼 더 큰 감정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정가는 그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짧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뛰게 했다. 정가는 그 순간의 시선이 스쳐간 것 같으면서도 어쩐지 붙잡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일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손을 흔들었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감정이 서로 얽히며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야? 정가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무뚝뚝했지만 그녀에게 온화하게 손을 내밀곤 했다. 하지만 그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손길이었다. 그 손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그가 무언가를 전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그러나 정가는 그저 그의 손짓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다시 보고 싶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음속에서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갈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손짓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또 다시 창문을 닫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흔들림을 느끼며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가는 어쩐지 일이 더디게 풀려나갔다. 정신없이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저녁이 다가왔고 그녀는 다시금 몸의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허리와 어깨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저녁이 되어 추운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오며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정가는 몸을 움켜잡으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가 점점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무심코 침대에 누워서 그저 몸을 쭉 뻗어봤지만 그 불편한 감정들은 다가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 몸의 불편함, 마음의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녀는 그저 이런 몸의 반응을 그대로 두려워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며 결국 오늘도 그것이 답을 주지 않음을 알았다. 정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도 끝이 나고 내일이 또 올 것이다. 내일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 느낌이 이상하게 상쾌하게 다가왔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고 청명했다. 하지만 정가는 그 맑은 하늘이 그리 반갑지 않았다. 내내 비가 내려서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아침은 기분이 이상하게 착잡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내내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걸까? 혹시 정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문득 마음속에서 그가 다시 떠올랐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밖에서 그를 보는 일, 그 일상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이었다. 그 남자가 다시 그곳에 있을까? 오늘은 그가 작업을 마친 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게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을 때 정가는 그 감정이 단순히 그저 일하는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몸이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뇌리 속에서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가 웃었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전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 처음이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여는 일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 남자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전가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작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전가의 눈이 잠시 그가 작업하는 건물 쪽을 향했다. 잠시 후 정가는 목 언저리에 걸린 듯한 묘한 떨림을 느꼈다. 아니,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 건물 외벽에서 작업 중이었다. 다만 그가 정가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모습을 보았다. 오늘은 유독 그가 멀리 느껴지기보다 가까운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잠시 떨쳐버리고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갔고 정가는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 대체 그가 왜 그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았을까? 그녀는 자신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그저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다는 감각이랄까? 그걸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가는 알게 되었다. 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 남자와의 잠깐의 눈맞춤, 손끝에 닿을 듯한 거리감이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나가야 하는 걸까? 정가는 혼자서 생각하며 문득 길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며칠째 그렇게 집 안에만 있었던 그녀는 밖에 나가면 어쩌면 다른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를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지나치게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져 얼른 마음을 고쳐먹었다. 정가는 그냥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걸음을 떼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면서 잠시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역시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그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전처럼 손을 흔들어 줄까? 아니면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지나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파트를 벗어났다. 정가는 일상적인 마트에서의 쇼핑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별거 아닌 듯한 사소한 일들이 그녀에게 조금씩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다. 이 공간 속에서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 그리고 가벼운 인사들은 그녀의 마음을 다소 가라앉히게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꾸 그 남자가 떠오르기만 했다.
왜 그렇게 그가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걸까? 그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가벼운 쇼핑을 마친 정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남자의 모습은 계속 그녀를 따라왔다. 오늘은 유독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인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정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때 집에 도착한 정가는 창문을 다시 열었다. 그가 작업을 마친 후 사라졌을까 걱정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그는 아직 일하고 있었다. 정가는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때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갑자기 그가 약간 멈춰서서 창을 향해 고개를 돌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창틀 위에 얹힌 손끝이 살짝 떨렸다. 순간적으로 정가의 가슴이 떨리며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닫았다. 이제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정가는 문을 닫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본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무겁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늘 그 눈맞춤은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남자의 얼굴. 그저 몇 번의 눈맞춤만으로 왜 이렇게 감정이 깊어지는 걸까? 내가 미쳤나? 정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자신을 되돌아봤다. 일하는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리 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꾸만 마음속에서 그 눈빛이 떠오르며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단지 공사 작업을 하는 사람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정가는 알았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이해하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그가 보였던 작은 변화, 그 짧은 눈맞춤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일깨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정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고요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가 뭘 의미하는지, 왜 자신이 그토록 그를 떠올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건 그가 단지 건물 외벽을 수리하는 공사 작업자일 뿐인 사람이라는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정가는 하루를 마치고 집을 정리하려 했다. 그녀의 손끝에 잡히는 물건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정리되어 갔다. 책장 위에 쌓인 책들,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 그 모든 것이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것들이지만 오늘은 유독 그 모든 것이 전객에 무겁게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작은 감정의 변화가 그녀의 마음을 덜어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문득 정가는 그동안 너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사람들과의 연결을 피하며 살아왔다. 그런 정가가 갑자기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을 조금씩 기다리게 되는 감정이 생겼다는 것에 자신도 놀랐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후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며 공기가 상쾌해졌다. 정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려 했다. 그 순간 문득 그녀의 눈앞에 그가 보였다. 여전히 건물 외벽에서 작업 중인 그의 모습이 창문에 반사되어 보였다. 정가는 처음에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가 다시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에 그녀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눈맞춤, 그 간단한 제스처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정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다. 그저 한 번만 더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인사를 하듯이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이 묻어 있는지 정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그 시선이 마치 마음을 꺼내고 싶어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그러나 이 감정은 그저 잠깐의 순간일 뿐이었다. 정가는 그의 눈빛을 받고 다시 커튼을 내렸다. 그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서서히 자리를 떠났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제스처를 보였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지나친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 정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져만 갔다. 그런 감정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그것이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와의 연결을 맺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아오르기도 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눈앞의 공허한 공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정가는 마음속에 점차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꾸만 쌓아가고 있었다. 그 남자가 그날 그녀에게서 무엇을 느꼈을까? 그 남자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정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 그저 일상의 지나친 감정을 얹지 말자.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이미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알았다. 정가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작업 소리에 그녀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정가는 그날 밤 창문을 닫은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울리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남자의 눈빛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그녀에게 너무나 깊게 다가왔다. 그것은 단순히 설렘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의 불편함과 마음의 무게를 외면하는 법만 배워왔는데 그 남자는 묘하게 그녀에게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어깨를 문질렀다. 며칠째 계속되는 통증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동안 이런 신호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부터 습관처럼 괜찮다라고 넘겨왔던 작은 통증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허리를 고추쓰고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돌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다시 내렸다. 찬물이 천천히 우러나오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에서 느린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비록 몸의 통증과 마음의 고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안심시켰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물, 저녁마다 하는 스트레칭, 규칙적으로 걷는 산책,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길임을 그녀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닫고 살았는지도 깨달았다. 남편과 헤어진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저 조용히 혼자 사는 일상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 남자와의 짧은 눈맞춤과 작은 손짓은 그녀의 다친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을 냈다. 그것은 설레는 연애의 감정보다는 오래전 잊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한 순간이었다. 정가는 창틀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춰섰다. 오늘은 그가 이미 작업을 마치고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다시 창밖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언제나 설렘과 불안을 함께 주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기다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자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있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딸아이와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마음에 걸렸다. 정가는 갑자기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너무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조금은 나누어야겠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듯 마음이 보내는 신호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밤이 깊어가자 정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 느낀 이 작은 깨달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몸이 아플 때 참지 않고 마음이 외로울 때 외면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살아가겠다고.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만한 다짐이었다. 이렇게 작은 결심 하나가 그녀의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 때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남자를 보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다시 사람을 기다리고 또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정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일지도 몰라. 이 한마디가 오늘 그녀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따뜻해졌다. 몸의 작은 신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사소한 습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친절과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정가는 커튼을 반쯤 열어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계속 이렇게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음 한켠에 다시 피어난 작은 온기가 그녀를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혹시라도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가볍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흔적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